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경북 지역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집단 감염 사례 하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수 1000여 명이 참가한 탁구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 지역의 학생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충남 청양에서 남녀 중고 학생 탁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선수하고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코치 해갖고 1,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그 대회는 물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 선수나 참가자들로부터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을 받고 참가를 했는데요. 대회가 끝난 뒤에 지난 23일에 전라북도의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3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대전에서 여자 중학생이 1명이 확진받았고 오늘은 또 포항에서 1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발생하는 양상을 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광범위한 감염이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퍼졌다면 전국으로 돌아간 학생들이나 이런 그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참가자들을 검사를 좀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미 N차 감염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추가 감염 이것이 굉장히 걱정돼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서 이제 가져 나왔습니다. 예,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커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요즘 또 확진 지역을 보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지역으로도 좀 넓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좀 방역 당국은 그런데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의 모든 지표는 다 그 확산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지표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금까지 있었던 세 차례의 유행 양상도 처음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특정 지역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보면 한 70에서 80%까지 몰려있던 수도권 감염 환자가 지금은 60% 초반대로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제 부울경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확진 환자가 세 지역을 합하면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매번 매일 브리핑 시간에 기자들로부터 이 정도인데 왜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인데 최근에 이 환자가 늘고는 있으나 급격한 증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 차례의 유행을 보면 시작점에서 최고치까지 올라가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렸거든요. 2, 3주 정도 경과하면 바로 이제 최고치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유행이라고 지칭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화율이라고 해서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 또는 중증으로 이르는 그런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사망자라든가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유행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방역의 역량들,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중증 병상의 절반 이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로 발생하는 비율이라든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병상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병상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3% 정도로 중증이나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 비율이 3% 정도를 유지하면 하루에 1,200명 정도가 나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증 화율이 지난달에 1.7%, 한 2%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으로서는 방역 역량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서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핀셋 방역, 그러니까 특별한 시설이나 영역에만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하는 방안으로 막아보겠다. 이런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속내인데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워낙 평균 발생 환자의 숫자가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650명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어느 발화점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2배, 3배로 올라가는 게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하루에 1,000명, 2,000명 환자 발생도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방역 역량에 집중적인 부하가 가해지기 때문에 한순간에 위기 상황으로 확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방역 수칙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죠. 예, 이야기하신 대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대신에 경상북도 12개군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개편안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개편안이 지난달 5일에 나왔습니다. 3월 5일에. 그때 이제 그 개편안이라고 해서 소개를 했는데 당국의 그때 이제 목적은 뭐였냐면 하루에 발생 환자를 한 200명대 정도로만 낮추면 이 개편안을 적용을 해서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관리하겠다는 게 목적이었죠. 그런데 환자가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예. 개편안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 개편안의 특징은 방역 수칙이 상당히 완화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지금 보면 300~400명이면 벌써 이제 지금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은 2단계 정도가 되고 4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면 2.5단계, 800명이면 이제 3단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는 그런데 새로운 개편안을 보면은 그보다는 훨씬 못 미칩니다. 예. 굉장히 좀 느슨하게 돼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전국적인 개편안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경북 지역이 지금 그 12개 군이 보면 이제 그 지역도 굉장히 넓고 인구 밀도도 상당히 좀 느슨하고 그리고 환자 발생도 상당히 적은 편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개편안의 1단계를 적용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일주일 동안 시범 적용을 좀 해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예. 1단계에서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은 1단계에서는 그 사적 모임 금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는 그냥 8명까지를 적용을 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지역을 두고. 그래서 12개 지역에서 그 8인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9명부터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보고 상황이 좋으면 뭐 확대를 하든 아니면 뭐 조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한번 두고 보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많은 그 전문가들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행이 특정 지역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라는 지역 하나가 대구를 끼고 있고 경상남도와 이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 대구도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 과연 방역 당국의 기대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오히려 방역 대책을 좀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좀 거리두기 단계를 손봐야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리두기 단계라는 게 전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수도권은 2단계, 다른 지역은 1.5단계 이렇게 이제 거의 광역 단위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스스로 이제 그것을 깬 겁니다. 경상북도 지역이라는 곳에 또 12개 군만 놓고 이제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고 광주는 지금 상황 자체는 뭐 2단계 상황은 아닌데 광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 환자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를 보면 음식점, 그다음에 술집, 어린이집, 그 홀덤 펍이라고 해서 왜 그 카드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음식점, 체육시설, 학원 이런 데서 계속해서 나오니까 광주에서는 오히려 선제적으로 핀셋 방역을 좀 강화해 보자.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정해서 방역을 좀 강화해서 확진 환자 수를 좀 확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 생활체육 관련 그 동호회 활동 이건 이제 전면 금지가 됐고요. 유흥시설이나 뭐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 시설 뭐 이런 것들은 밤 11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식당이나 카페는 배달만 할 수 있도록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그러니까 2단계에 준하는 강한 그 방역 조치를 일부 시설에만 적용을 해서 만약에 효과를 보게 되면 원상 복귀를 하지만
더 나빠지면 아예 거리두기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예. 내일부터 적용인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광주에서 확진 환자 수가 조금 줄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선제 검사를 늘리는 방법도 꼽히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도입을 두고 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득이냐 독이냐 이렇게 찬반 양론이 갈렸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자가 진단 키트냐 검사 키트냐 이 부분도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자가라는 건 이제 스스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단이라기보다는 검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단이라는 것은 증상을 전문가가 평가해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제 검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여자분들 임신 테스트기라고 하죠. 테스트기라는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그 PCR 검사를 받아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면봉을 굉장히 코 깊숙이 넣어서 그 이제 비인두 도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빼내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증폭 많이 늘려서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자가검사 키트는 그냥 코 부분에 있는 것만 살짝 긁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이 두 줄이 있는데요. 두 줄이 다 빨간색으로 나오면 일단은 그 검사로서는 양성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서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검사 키트는 보조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증상이 지금 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PCR도 음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병원에 가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때는 사실은 검사를 많이 해서 많이 찾아내면 그만큼 이제 그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입을 한 것이고 이 두 제품은 지금 국내용이 아니고 국내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 수출되는 물건들인데 일단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임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한 7,000원 정도 하나에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팔 때는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좀 비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PCR 검사는 무료로 거의 해주고 예.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뭐 몇천 원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은 물건을 10,000원 이상을 내고 사서 쓴다. 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도 어떤 정책적인 뭐 좀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건 이제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값은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보조적 수단으로만 써야지 좀 의심이 되면 선별 진료소를 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검사를 해보는데 예. 해서 양성이 나오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고요.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조금 내가 약간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PCR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결국 믿을 건 백신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량, 그러니까 4,000번 맞을 수 있는 분량을 정부가 계약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관건은 이제 언제 들어오느냐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백신 도입을 둘러싸고 최근에 일어났던 그 어떤 언론 보도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발언들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신 도입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거의 2억 명 그렇죠. 1억 명 이상이 맞을 정도의 분량이 확보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화이자 2천만 명분을 들어오는 계약의 시작점이 지난 9일입니다. 지난 9일에 우리가 화이자 쪽에 우리가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사항을 보냈고 한 보름 정도의 협상을 거쳐서 23일에 물량이 확보됐는데 실제로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언론이나 정치 하는 분들이 뭐 백신 때문에 난리가 났다, 우리 예. 구하지 못해서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국민들에게 그냥 사실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방역 당국, 정부의 결정 이후 또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만을 좀 국민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게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백신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백신이 부족하다 이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도입 시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에서 도입 시기가 어긋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예. 지금 없습니다. 지금 나라 밖 사정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대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맞추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1,000만 명 정도, 1,200만 명 정도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3개월 동안 나머지 2,400만 명을 맞추겠다. 그래서 모든 체계라든가 도입 계획을 다 그렇게 맞춰놨는데 지금 물건이 없다. 왜 지금 3%, 4%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방역당국을 몰아붙이는 것은 계획을 다시 얼그러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건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중에 완전히 얼그러진 다음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수급 문제도 그렇지만 좀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좀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게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다음에 얀센 백신을 둘러싸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 혈소판이 줄어드는 동시에 혈전이 생기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인 혈전 증상과는 다른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눈에 띄게 되면 당연히 백신 접종은 일정 기간 중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따져봤을 때는 100만 명 가운데 1명, 2명 정도 나오는 이 혈전증 때문에 백신 자체를 접종하지 않는 것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백신을 맞는 것이 혈전증의 위험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라고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얀센도 예. 지금 미국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접종이 예. 재개가 됐거든요. 유럽에 지금 얀센 물건들이 다 들어가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얀센 물건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백신 때문에 큰일이다, 뭐 특정 백신은 맞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국민 불안만 키우는 모양새다. 이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 방역 당국이 그 혈전 논란이 있었던 얀센 백신에 대해서 맞는 것이 그 부작용의 위험보다 좀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거의 비슷하게 왜냐하면 발생 양상도 비슷하고 또 그러니까 혈소판이 줄어들면서 혈전이 생기는 그 특성 그다음에 그 혈전증에 그 감염된 사람들의 연령대 그러니까 젊은 사람 위주, 50세 이하, 여성 이런 특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뇌 쪽에 많은 혈전이 생겼다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얀센 백신은 접종이 재개가 됐습니다. 예, 이 백신과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에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고요. 또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의 일정과 물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들어올 양은 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900만 명이 한 2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분량은 이제 파이자는 5월, 6월에 한 500만 회분, 25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스트라제네카는 700만 회분 정도, 그러니까 350만 명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백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이제 공적 공급하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건도 한 10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백스 물량이 제일 아마 만약에 일정과 맞지 않는다면 코백스 물량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각국의 백신 민족주의, 그러니까 스스로 백신을 좀 더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코백스 쪽의 물건들이 좀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물량 자체가 1,000만 명분 중에 상반기에 들어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접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세 개사의 백신은 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예.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고 원래 그 계약 때 이 도입 일정 같은 구체적인 일정은 서로 밝히지 않기로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홍 총리 대행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다 접속이 돼 있죠? 각 지자체 들리신가요? 네. 지금부터 제409차 방역중대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백신 추가 확보를 통해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정부는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어제 화이자사와 4천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억 9,200만 회분, 인구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5천만의 약 2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물량 규모로 3차 접종 가능성이나 접종 연령의 확대 등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소요까지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백신의 확보, 그리고 백신 접종, 백신 안전 등 백신 전반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 관계 장관들 배석하에 제가 종합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644명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최근 확진 동향에 비해 적은 숫자이나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확진자 수가 800명 선을 위협했고 또한 감염 재상산 지수와 사회적 이동량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방역 조치는 그 기간이 5월 2일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5월 3일부터는 기존 조치의 연장 또는 방역 수준의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번 주가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방역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하고도 중체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 조치, 둘째로 최고 속도의 백신 접종 두 가지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설정하여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물론 기업 등 민간도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소속 시설에 대한 점검, 소관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각자 방역 노력 등의 측면에서 접촉 감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별한 점검과 관리 노력, 그리고 집중된 경계와 절제 노력을 일주일간 함께 집중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 부처에서는 이미 시설별 장관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부처 소관시설에 대하여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자체 방역 및 소관시설 현장 방역 특별 점검 관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역시 지자체장의 관심하에 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주 내내 지역 내 소관 방역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방역 위반 예방에 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위반 예방 및 점검 단속을 위하여 지자체 인력 이외에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라며 경찰청도 이번 주 이와 같은 지역 수요에 특히 집중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업과 크고 작은 사업자에서도 이번 주 우리 사업장에서의 감염 확진은 없도록 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대면 최소화 등의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밀집, 밀폐, 밀접 등 소위 산밀 환경의 사업장의 경우 방역 환경 및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협조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봄 나들이 철이지만 이번 일주일간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접촉을 줄이고 수칙을 지키며 외출 모임을 자제하는 고통분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확진 감염 경로 분석 결과
확진자의 접촉 감염이 45%, 감염 경로 조사 중인 경우가 30%였던 점을 감안할 때 역시 접촉과 모임을 경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고 속도의 백신 접종입니다. 어제까지 국민 226만 명께서 접종을 맞으셨고 정부가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주 내내 일평균 14만 명 내지 15만 명의 접종 시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백신은 이미 공급되어 있는 만큼 지역별 기공급 백신 잔고와 접종 실수요가 잘 매칭되어 금주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자체, 예방접종센터 등이 일사불란하게 협력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와의 싸움과 해법은 여러 변수들이 엮여 있는 고차 연립방정식 풀이와도 유사합니다. 즉 방역도 잡아야 하고 경제 파급도 최소화해야 하며 국민 일상의 불편도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내하고 고통분담하는 공감과 협력도 대전제가 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방역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만큼 방역 정도가 강화되고 방역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불편이 커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로 이번 주 확진에 대한 반전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향후 반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 또는 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두 바란 얘기.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번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좀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지금 그 저번 2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대로 두고 예. 대신에 이제 유흥업소 같은 데는 그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이제 영업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기한이 3주입니다. 다음 달 2일이면 끝납니다. 그럼 다음 달 2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개편해야 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한다든가 이런 이제 큰 결정을 할 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두는 것도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대본부장이 한 얘기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가 된다. 이번 주에 발생 환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로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이라고 설정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방역 관리라고 해서 위험한 시설을 점검하거나 단속하는 것, 소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경북 지역에 했던 개편안 적용은 조치 쪽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그 발생 환자의 수를 확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 사실은 발언에 약간의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방역의 성적표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방역을 강화하면 당장 내일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환자 수가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올 확진 환자의 수는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방역 상황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는 방역 상황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확진 환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말쯤 돼서 뭐 거리두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개편안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숫자만 놓고 본다면 지표만 놓고 본다면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